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는 정시 전형에 필요한 내용들을 봤습니다. 제일 먼저 뭘 봤나요? 그렇죠. 점수를 봤고요. 그 점수가 어떻게 개선되는지를 봤고요. 그 점수가 활용되는 방안을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변표도 확인했고요. 영어 점수도 확인했고요. 점수가 사용되는 조합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이 맞니? 실제 되니? 해갖고 계산해서 비교하는 것까지도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정시 전형이 아닌 정시 입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상황입니다. 작년 상황에서는 상위 15개 대학이 문과는 문과끼리, 이과는 이과끼리의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림 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학생이 원서를 쓸 때 가군에는 연세대를 쓰고 가군에는 서울대를 쓰고 다군에는 성대를 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이 학생이 서울대를 붙어버리면요. 연대 카드를 뺄 겁니다. 그렇죠? 연대 카드를 빼고 여기 성균관대 카드도 빼겠죠. 그러면 이 연대 카드 빠진 것만큼 고대에서 바로 못 올라, 같은 군에 있으니까 못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나군에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자리가 비었으니 옆으로 이동하든가 혹은 아래쪽에서 올라가든가 라는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원수를 주거니 받고 했던 것이 인문계열끼리 자연계열끼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자연계들이 문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문과 침공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혼돈스럽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황은 더 난감합니다. 올해 상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인문끼리 자연끼리뿐만 아니라 공통, 다시 말해서 무전공에 관련되어 있는 인원수가 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단순히 인문은 자연으로, 자연은 인문으로 가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연 학생들이 공통으로 원서를 쓴다든가 인문 학생들이 공통으로 원서를 쓰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정시가 정말 어렵습니다. 입결을 알아두면 좋긴 하겠지만 입결이 전체가 아닌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겁니다. 가령 올해 같은 경우는 인문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 고려대학교에서 다군이 생겨버렸거든요. 그렇죠? 작년에는 고려대 다군이 없었고 기껏해봐야 성대가 다군의 포식자였습니다. 최상위 포식자였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고려대 있고요. 서강대 있고요.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이대, 외대, 시립대가 모두 다 다군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혼돈스러운 작년의 입결은 많이 적용이 안 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데이터 분석을 꼼꼼히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의찬역수 모집군별 인원들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수시 때도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 같습니다. 그렇죠? 빨간색은 늘어난 인원수고요. 노란색은 다군에 있던 게 어디론가 이렇게 이동했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인하대학교요. 옮겨졌죠? 자, 충남대학교요. 옮겨졌죠? 이렇게요. 그렇죠? 나머지들도 비슷합니다. 조선대요. 나군으로 옮겼으나 인원수가 좀 줄었다는 거죠. 빨간색은 인원수가 늘은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빨간색은 주로 늘었습니다. 의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의대는 늘었으니까. 자, 이번엔 치대입니다. 아시다시피 의대를 제외하고는 의치, 한약수, 의학계열 중에 의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색깔 변화가 거의 없죠. 그렇죠? 참고로 부산대는 올해 인원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치대로 전환을 하기 시작하면서 올해는 선발하지 않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선발을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자, 한의대 바뀐 게 하나도 없죠. 심지어 군도 바뀐 게 없고 인원수 바뀐 게 없습니다. 약대요. 거의 바뀐 게 없죠. 단지 군이 바뀐 거. 충북대와 충남대가 나란히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바뀐 게 단 1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수의대도 크게 바뀐 게 없다는 걸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의치한약수 중에 의대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변화가 거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걔를 한번 표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가군과 나군과 다군의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가 각각 선발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자, 이제부터 눈을 좀 크게 뜨시고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표가 많아집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보는 숫자들이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정시는 비교하고 분석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보고 싶다는 겁니다. 자, 참고로 위에 있는 숫자는
기억을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환산 70% 컷. 모든 대학들은 입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선발했던 아이들의 70% 컷에 해당하는 점수를 공개합니다. 이건 대기업 어디가 사이트에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 점수가 2022년도, 23년도, 24년도 보면 점수대 거의 비슷하죠. 요렇게 요때 잠깐 떨어지고 그쵸? 그다음 경쟁률은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블라인드 지원율이라는 건 뭐냐면 1시에서 3시가 딱 되면 블라인드 쳐집니다. 더 이상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시 원서 마감이 되고 나면 갑자기 이제 원래 거를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가 우리가 말하는 블라인드가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블라인드 때 엄청나게 지원한다는 건 짐작이 되죠. 그렇죠? 여기 보십시오. 73.3%. 조금 더 낮은 학과겠죠. 그렇죠? 조금 더 낮은 학과에서는 학생들이 블라인드 처리됐을 때 엄청 인원수가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충원율은 정시 선발을 하고 난 다음에 빠져나간 인원만큼 포함하는 게 충원율입니다. 다시 말해서 54명 중에 충원율이 11.1이라는 것은 충원을 5명 이상 했단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전체 59명에서 60명이 될 것이고 실제 지원자의 경쟁률, 실경쟁률은 2.7대 1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기 때문에 항상 단순히 충원율, 경쟁률을 보기보다는 경쟁률 원래 처음 경쟁률 3.0보다 2.7로 뚝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실질 경쟁률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 충원율과 실질 경쟁률을 서로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필요한 학교들은 몇 군데만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는 군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았고요. 성대나 서강대도 군이 명확해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한양대나 성균관대는 학과별로 군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서 3개년 동안 70% 컷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경쟁률 변화 추이 그리고 충원율 변화 추이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는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아까 우리가 어떤 걸 봤냐면 고속성장 분석기라는 걸 잠깐 봤습니다. 그렇죠? 고속성장 분석기는 뭐냐면 학생들의 점수를 상위적 백분위로 표현하는 것을 고속성장 분석기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그냥 점수가 있으면 입결 최저, 입결 참고점, 입결 70%, 참고 예상점을 각각 고속성장에 나오는 누적 백분위로 표현을 했고 그 누적 백분위의 값을 서로 뺐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입결 최저는 보통 우리가 합격을 표현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입결의 최저는 어디를 표현하면 얘가 입결의 최저입니다. 그렇죠? 입결 70%는 여기가 입결 70%예요. 자, 참고점 적정이라는 건 참고점 예상이라는 건 참고점 적정은 이거는 입결이잖아요. 입결 말고 참고점 있으면 참고점은 대략 요 선 정도를 우리가 참고점 예상 점수 그리고 참고점 예상은 그거보다 조금 낮은 여기에 해당하는 점수가 보통 참고점 예상 점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의 누백을 각각 계산했고요. 누적 백분위를 계산했고 그 누적 백분위에 차를 냈다는 겁니다. 최저 빼기 적정입니다. 최저 빼기 적정. 최저가 더 낮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적정이 더 높겠죠. 근데 백분위로 표현하게 되면 값이 작을수록 큰 거니까 여기는 최저 빼기 적정이 얘가 최저가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70% 빼기 적정입니다. 적정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위쪽에 있는 겁니다. 적정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위쪽에 있는 거다 보니까 70% 빼기 적정은 70%가 적정 이 점수보다 70%가 아래쪽에 있어요. 그럼 누백이 얘가 더 크겠죠. 그럼 여기도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게 더 높게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과들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리고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걸 갖고 우리가 부모님들 무엇을 확인하셔야 되냐면 각각의 입결 점수도 입결 점수지만 그거를 활용해서 고속성장을 이용해서 누적 백분위를 환산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거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라는 것들을 한 번쯤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가 70%요? 그리고 센진학이라고 해서 공교육의 자존심이라고 했잖아요. 센진학 그리고 고속성장에 있는 각각의 점수들을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입결 최저 점수까지 해서 이 어디가라는 점수를 기준으로 어디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냥 대학에서 70% 공개한 겁니다. 우리 요번에 붙은 애들을 보니까 70등에 해당하는 애가 이 점수야라고 공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이거에서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는 합격 점수 중에 어디가 70이 바로 요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참고점이 가급적이면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이렇게 존재하면 참 좋겠죠. 근데 대략 여기부터 여기쯤 이렇게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보다 중요한 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예요. 그렇죠? 다만 어디 갑박이 최저는 어디가 70이 여기였고 최저가 이 부분이니까 표점으로 오게 되면 얘가 더 높고 얘가 더 낮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가 더 높고 얘가 더 낮을 거니까 뺐을 때 얘만 플러스가 되면 되고 여기는 크게 차이가 안 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 대학의 학과별로 점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눈여겨보시고 크게 차이 나는 데는 이런 데가 크게 났죠. 그렇죠? 즉 어디가와 GS 누백 보면 어디가는 684.3인데요. GS 같은 경우는 673.40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너무 낮게 났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최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디가 70보다 최저가 엄청 낮잖아요. 그러면 이 꼬리가 이렇게 긴 겁니다. 이렇게 생긴 게 얘가 이렇게 끌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가 70이고 여기가 최저인 거니까. 즉 여기 두 사이가 멀면 멀수록 이 꼬리가 되게 길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정시는 굉장히 이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혼돈스럽고요. 이걸 연습할 시간도 없습니다. 짧은 한 달 내에 모든 걸 끝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거는 또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만들어낸 일종의 입결표입니다. 그렇죠? 시대인재는 오스카란 팀에서 만들었고요. 대략적인 흐름을 파악해 줬습니다. 작년 겁니다. 지금 여기서 딱 눈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쯤이 의대 컷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쯤이 치대 컷이고요. 숫자를 보세요. 치대 컷이고요. 그다음 여기쯤이 치대 컷은 하나 빼니까 여기쯤 잡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다음 한의대 컷은 아까 말씀드린 여기쯤, 그리고 수의대 컷은 여기쯤, 그리고 약대 컷은 대충 여기쯤에서 우리가 누적 백분위를 이용해서 의치한 약수가 대충 어느 정도 라인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전북대 의대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전북대 여기 때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 동일한 의대들보다 훨씬 더 아래쪽에 있다라는 것을, 즉 지역인재 전형이 유리하다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자, 서울대 같은 경우는 맨 끝선이 보통 의대에 있는 하한선부터 적용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하한선부터 이렇게 적용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자, 연대, 고대 시작점이 어딘가 잘 보셔야 됩니다. 비율상으로 등수를 세워놓고 보면 이렇게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이시면 될 것 같고요.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중앙대 이렇게 표현하시고 나머지 대학들 시립대, 경희대 국제캠퍼스, 이대, 건국대, 서울, 동국대, 그리고 외대, 홍대 이렇게 대학들 순서별로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눈으로 보신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다라는 매칭이 가능하시리라 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시 변경 상황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화면은 부모님이 보시고 저는 조금 굵직굵직한 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학부대학 모집 전형 중에 스마트 시스템 과학과라는 곳으로 새롭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연세대학교 지능형 15명 신설이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지정 과목은 폐지됐지만 사탐과 과탐을 응시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3% 가산점이 부여된다는 거. 고려대학교는 학부대학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균관대는 이렇게 자율전공도 있겠지만 각각 군을 이동한 곳도 있고 또 하나 그것보다 더 큰 건 아까 뭐랬습니까? A형과 B형이 존재해서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졌다라는 얘기 있었습니다. 자, 한양대학교는 안 하던 다군에서 한양 인터컬리지
바로 무전공입니다. 학과 구분이 없는 무전공이 선발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서강대학교는 그 무전공이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사이언스 기반, 인문학 기반, 그리고 AI 기반까지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대도 비율이 달라졌고요. 창의 ICT 공과대학 전공 개방 모집이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전공이죠. 무전공 관련돼서 150명 한꺼번에 선발합니다. 이대도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통합 다군, 네, 인문과 자연 배치시켰고요. 외대도 역시 무전공 선발 또 합니다. 그렇죠? 올해는 무전공으로 인해서 정말 힘든 하나가 될 겁니다. 그렇죠? 건국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건국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건국대 꼭 확인하시고 특히 심지어 뭐도 있습니까? 무전공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국대는 정말 힘든 여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숙대도 이렇게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위권 15개 대학만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 다음 정시 전형 방법이 됐던 15개 대학 똑같이 한번 반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건 탐구 가산점이 있는 대학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다군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군에 있는 성대 다군은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그렇죠?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다군은 한 개 과목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한 개 과목만. 자, 이번에는 전공 유형별로 학부대학들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원서를 쓰실 때 상위권 대학들은 학부대학을 쓰실 때 꼭 보셔야 됩니다. 학부대학들은 입결은 초반 입결은 되게 높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충원으로 해서 그 입결이 미친 듯이 빠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원서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상의하시고 상담하시고 올해에 대해서 예측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한번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계약학과들이 있는 대학들도 한번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와 현대 그리고 SK 하이닉스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꽤 많더라라는 생각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첨단학과죠. 기존에 1145명, 작년에도 이만큼이 배정돼 있었는데 올해 또 배정됐습니다. 첨단학과요. 그래서 사업 분야가 무엇인지도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의찬약수인데요. 의찬약수는 그냥 눈으로 보시고 슉 보시고 난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슉!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여기도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슉. 그쵸. 자, 이번에는 가산점입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했던 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을 주로 파란색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런 대학들은 선택 과목에 의해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문과 침공, 이과 침공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군별로 주요 경쟁대학의 학과들 한번 몰아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울대는 모든 게 다군에 있고요. 고려대학교는 전부 다 가군에 있지만 학부대학만 다군에 있고요. 연세대학교는 모조리 다 가군에만 있습니다. 서강대는 전체와 AI 기반 자율전공학부가 다군에 있고요. 성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성대와 한양대가 서로 좋은 과들을 서로 엇갈려놔서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넓었지만 최근에는 그런 형태들은 많이 줄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시 모집 경쟁률인데요. 이건 그냥 눈으로 흘러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시는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집약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내용은 엄청 많은데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수시에 비해서 준비하는 시간도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많이 피로도를 호소하고 프로그램에 많이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의지도 좋긴 하지만 직접 계산할 수 없으니까 프로그램 의지도 좋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무엇이다 정도에 대한 아주 작은 관심으로 인해서 부모님들이나 혹은 학생들이 지원할 때 굉장히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만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전북 지역입니다. 전북 지역은 1월 3일 날 마감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역별 활용지표 보게 되면 아까 뭐랬죠? 100분위는 빈틈 찾기. 그렇죠? 표표는 솔직하자. 그렇죠? 변표는
잘하는 애 뽑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등급은 굉장히 특이한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딱 봐도 전북대만 변표를 쓰죠. 잘하는 애 뽑겠다는 거죠. 원광대 표표입니다. 잘하는 애 있는 그대로 뽑겠다는 거죠. 우석대 빈틈을 노려서 뽑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대학별로 뽑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거랑 동일하게 해봤습니다. 인문, 자연, 그리고 공통을 놓고 난 다음에 전북대는 가군과 나군에서 대부분 선발합니다. 그렇죠? 심지어 공통도 가군과 나군에서 선발하고요. 원광대는 대부분 가나군에서 이렇게 설치하고 다군에서도 선발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대학별로 뽑는 인원수가 각각 다르다. 전주교대는 문이과 통합해서 한 번에 다 뽑고 있다는 것도. 자, 전남대와 조선대, 동신대, 목포대, 순천대, 목포 해양대까지 한번 다 넣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인원이 선발하고 있다라는 것도 한 번쯤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집단이 변한 곳들도 있습니다. 통합되거나 변경되는 곳들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원서 쓰실 때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그 대학에 있는 학과들 중에 조금은 이름이 있겠다 싶은 대학들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전북대 올해 정말 큰 변화가 있습니다. 학과들을 합쳐서 이렇게 통합으로 계열별로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결을 잡기가 굉장히 심란합니다. 아니 어쩌면 편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뒤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대학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주대나 호원대 이렇게 각각 서로 다른 형태로 주어져 있으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형 일정입니다. 전형 일정이보다는 사실은 반영 비율이겠죠. 반영 비율을 보게 되면 선택 과목이 몇 과목 반영되는 건지 그리고 탐구가 2과목인지 1과목인지 이런 식으로 각각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북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전북대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반영 과목 수는 3개 이렇게 돼서 3개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죠? 4개겠죠. 그죠? 하나, 둘, 셋. 3개네요. 그렇죠? 왜냐면 영어는 잘한 만큼 가산하겠다는 거니까요. 비율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3개 이렇게 해서 각각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자,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은 얘들은 주로 인문, 사회 계열이고요. 여기는 순수 자연 쪽이 많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어, 수학의 비율이 서로 크로스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대학들마다 뽑고 싶은 아이들이 있으면 걔들에 맞게끔 비율을 바꾸거나 전환한다. 자,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약학과, 의학과, 치의학과에 보니까 국어는 그대로 가지만 미기를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과탐으로 고정을 시켜놨죠. 그렇죠? 이렇게 조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석대는 전형에서 정시에서도 수능 최저 전형을 걸기도 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군산대학교 파란색들은 조금 더 특성 있는 학과들을 한번 표시해봤습니다. 그렇죠? 군산대학교 부동산 경제학과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 나군에 포진되어 있네요. 그렇죠? 나군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짐작이 되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군까지 나왔고요. 그래서 군산대학교에 있는 학과들 중에 이런 것들 한번 조심하자라는 것들을 빨간색으로 색칠을 해봤습니다. 부모님들이 화면으로 보시면서 빨간색으로 색칠한 것들은 한 번쯤 다시금 곰곰이 되씹어 보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입결입니다. 근데 이런 거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보세요. 13명 모집입니다. 13명 모집인데 지원자가 39니까 경쟁률은 3대 1이었습니다. 충원 합격조가 19명이에요. 그러면 이거 합하게 되면 32명입니다. 그렇죠? 32명 중에 지원자 39명 중에 32명을 뽑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은 뚝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경쟁률 이런 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경쟁률과 충원율 요거까지 비교하셔서 점수를 뽑아내는 그런 연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군산대학교 한 번쯤은 연습해서 한번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예수대학교입니다. 예수대학교는 보통 간호학과만 선발합니다. 간호학과 선발하는데요. 경쟁률이 항상 6대1, 7대1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보 순위를 이용해서 실질 경쟁률을 바꿨더니 이렇게 나와버리죠. 그렇죠? 원래 경쟁률보다 뚝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을 꼭 구하셔서 비교하시는 습관 들이셔야 됩니다. 자, 우석대입니다.
우석되는 캠퍼스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진천에 있고요. 하나는 삼내 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학들을 선발하는 방법들도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조금 특이사항들, 이런 특이사항들이 있다라는 것들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호텔 외식조리 이런 데들은요. 생각보다 해외로 많이 갑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는 호텔 외식조리들이 해외로 굉장히 잘 나가는 편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랑 최종 후보 순위 계산을 해보면 경쟁률이 많이 바뀔 수 있다.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요. 자, 이번엔 원광대입니다. 원광대 뭐였습니까? 표였죠. 표점 대학들로 유명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도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나머지 학과들 포진된 거 필요하다면 선발하겠다라는 것들이니까 한번 확인을 하시고. 자, 그래서 이런 학과들이 있다 주의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입결이죠. 2023년도 4년도 최근 2기년치 입결을 넣어드렸습니다. 입결 보시고 필요한 자료들을 근간으로 원서를 쓰실 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전북대입니다. 전북대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셔도 과거에 비해서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모집하고 있죠. 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북대 선발이 굉장히 제법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북대는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전북대는 이렇게 미기 지정이 있고 과학 지정이 있고 10% 가산하는 곳뿐만 아니라 계약 내에 반드시 학과를 이렇게 묶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것, 그리고 이렇게 이동한 것도 존재한다는 것들을 동시에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입결 한번 보겠습니다. 입결 한번 보시고, 입결이요. 입결이요. 자, 그래서 전북에 있는 대입지원단에서는 한번 작년에 저희들이 만든 배치표와 대학에서 발표하는 수능 성적과의 차이점을 일단 비교할 거고요. 만에 하나 그것이 하나로 묶인다면, 다시 말해서 종합으로 해서 묶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것도 함께 예측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실질 점수고요. 대학에서 공개한 거겠죠? 대학에서 공개한 거고요. 요거는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만든 거, 메이크요. 그쵸?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환산점의 차이, 100분위의 차이를 놓은 겁니다. 그리고 올해 통합선발하는 것처럼 그 통합선발하는 군끼리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경상, 공학일 이렇게요. 그래서 그 점수들의 이 뺄셈했던 요 부분에 통합 점수를 이렇게 한번 써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선발은 가군에서 나군에서 그리고 배치표, 이투수와 대선거를 이용해서 각각 점수를 한번 전반적으로 산출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잡을 때는요. 이런 학원들에 잡았던 이런 걸 기준으로 우리는 어떻게 잡아야 우리 지역 애들에게 그만큼 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각 학과별로 일반 모집과 지역 인재 모집이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역 인재를 위해서 저희들이 따로 점수를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 인재 모집이 없어요. 의대나 치대나 이런 데 빼놓고는 지역 인재 모집이 아니라 전부 다 일괄 통합 모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빈틈을 노리기 위해서는 학원가가 발표한 이런 점수보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점수랑 같이 매칭을 해서 조금씩 조정을 하는 게 필요치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머지 공학2 그리고 과학교육 그리고 농생, 과학교육은 심지어 뭐도 작습니까? 그렇죠? 인원수도 작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박스 처리를 한 나머지 것들은 조금 더 유명한 학과들이겠죠. 여기는 굉장히 전북대에서도 유명한 학과고요. 그리고 이 세 개의 과는 되게 높은 점수대를 유지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각 대학마다 확인하실 때마다 단순히 인원수를 확인한 게 아니라 그 대학에 있는 변형이라든가 그 대학에서 발표했던 입결까지를 모두 놓고 총체적으로 비교하시면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교대요. 교대는 더욱이 힘듭니다. 교대 그리고 전주대들도 보낼 수 있는 학과들은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도 한번 보시고 천천히 넘기겠습니다. 이런 학과들이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일반계 대학을 했다면 이제 조금은 예민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보고 싶냐면요. 의치안약수 중에서 전북에서 뽑는 지역인재 전형의 점수 분포나 혹은 의치안약수에 나타나는 그 점수가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가 한번 보고 싶다는 겁니다. 의예과입니다. 의예과는 지역이 있고 일반이 있습니다. 여기 전북, 전남, 조선, 원광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모집 인원에 따른 경쟁률과 충원률까지 하게 되면 378에 97.5, 최저 누백이 1.7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각 대학별로 점수 차이가 어떻게 변형이 됐었는지, 각 대학별로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특히 우리 지역의 지역인재로 묶인 데들은 어떻게 했었는지를 보이기 위해서 의예과만 해서 따로 나타냈습니다. 딱 보시면 지역인재가 24년도 지역인재가 일반 전형에 비해서 입결이 조금 더 낮다라는 거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1.0인데 여기는 1.78이고 여기는 그렇죠? 2023년도 일반 지역, 그죠? 2023년도 일반 지역이니까요. 그렇죠? 요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비교해 가면서 지역인재가 지방 학생들에게는 정말 좋은 유리한 전형이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되게 공교롭게도 이렇게 서로 역전된 것도 존재합니다. 전북 같은 경우는 서로 역전한 것이 눈에 띄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각각의 대학들에 따르는 점수, 그렇죠? 환산 점수, 변환 점수 평균 70% 그리고 최저 누백에 해당하는 점수까지 한번 기록을 해봤습니다. 자, 치의입니다. 치의도 역시 마찬가지 형태로 났습니다. 선생님 치의 여기가 이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현혹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점수가 조금 빠지는 구간도 존재할 수 있겠구나라는 대인배적인 면모를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자, 이번에는 한의대와 수의대입니다. 한의대끼리, 수의대끼리. 수의대는 큰 변화가 없어요. 편차도 크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한의대, 수의대 각각 나눠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약대입니다. 약대 생각보다 많죠. 약대, 목포대도 이제 지역인재, 순천대도 지역인재 모두 다 되니까요. 쭉 다 나열했고요.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약대는 지역인재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역인재가 전남대와 조선대만 약대가 되고요. 우리 한번 조선대 볼까요? 조선대 지역인재 가구만 이렇게 놓고 오면 누백이 3.28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792.4, 100분위로는 97.33, 그리고 충원인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최저누적이 3.28. 누백은 거꾸로 하는 겁니다. 점수는 위에서부터 내려올수록 작아지는 거지만 누적 백분위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요 내용들도 확인하셨다가 매칭을 시켜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맨 처음 수능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했고요. 그 수능을 토대로 정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라는 거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이론들을 갖고 입결은 어떻게 어땠었는지, 입결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봤고요. 이제 맨 마지막으로 전북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점수가 어떻게 변화했고, 전북 지역에 있는 대학들의 점수를 가지고 대략 누백을 활용한 혹은 변환 점수나 100분위 70%를 활용한 점수 영역대를 한번 확인해 봤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역이 일반보다는 조금 더 낮았으며 그리고 지역을 쓰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 같은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인원수 13명, 29명 이런 인원수, 30명 이런 인원수가 아닌 훨씬 월등히 늘어난 인원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상황에서는 동점자가 있기도 하지만 전략을 잘 세워서 지원한다면 또 다른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큄리오메 카이로스 데리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정시까지 왔다라는 건 한 해 동안 열심히 혹시 재수한 학생도 있을 것이고 1년 동안 수능 공부 열심히 한 애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둘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정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시 이론 꼼꼼히 확인하시고 정시 이론을 통해서 원하는 대학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분짓고 가군, 나군, 다군의 상중하를 쪽에서 상해에 해당하는 대학, 중해에 해당하는 대학, 하에 해당하는 대학, 상해, 중해, 하에, 상중하에 해당하는 대학들 찾아내서 원서를 쓸 때는 이렇게 쓰든 원서를 쓸 수 있는 준비를 해놓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번에 수능 못 봤어. 나 이제 그만둘 거야 라고 말하시거나 엄마 수능 못 봤어. 재수할래. 이렇게 함부로 말하시기보다는 끝까지 갖고 있는 점수, 어차피 나온 점수니까 그 점수에 대해서 대면하시고 그 점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정시 이론에 입각해서 내 점수가 가장 잘 나올 때는 언제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서 그 점수를 갖고 갈 수 있는 대학을 끝까지 한번 밀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에킬리오메 카이로스테리죠.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필요한 의지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하시고 정시를 끝까지 추진하신다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매우 어렵고 험난했지만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알고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 선생님 혹은 교육청에 있는 상담을 통해서 자기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매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팁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교육청이든 학교 가서 상담하실 때 부모님들이 이 정도 점수로 입각해서 표를 그려가시거나 자료를 준비해 가신다면 굉장히 디테일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이 점수 갖고 어디 가요? 라고 하기보다는 미리 공부를 하시고 내 성적은 어떨까? 이 성적을 갖고 어딜 갈 수 있을까라는 예전 자료를 찾아서 가보신다면 훨씬 더 좋은 상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에켈리오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카이로스 데리죠. 때가 이르러서 좋은 성과를 내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